마이애미에서 전 요원 카이라는 목표물의 은신처를 감시하고 있었다. 주모자는 군인들을 지휘하며 다른 건물에 있는 한 남자를 맹렬히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막탄으로 침입하여 각 방을 수색했지만 허사였다. 남자는 창가로 다가가 정보가 왜 틀렸는지 의아해했고, 그때 카이라가 저격총을 꺼내 멀리서 그의 머리에 총알 한 발을 박았다. 그의 컴퓨터에는 군인들이 카이라의 남편 아이작을 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 요원 아이작은 4살짜리 아들 KY를 돌보고 있었다. 보청기를 착용한 후 아이작은 KY가 자신의 몸에 있는 흉터들이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생긴 것이냐고 묻는 것을 들었다. 아이작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카이라가 여전히 밖에서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그녀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이유였다. 그날 밤 KY가 잠들었을 때 아이작은 그들의 결혼식 노래를 들으며 그 중요한 순간에 기억에 잠겼다. 다음날 집을 나설 때 아이작은 의문의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KY와 함께 도심으로 차를 몰았고, KY는 뒷좌석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불렀다. 아이작이 주차하려고 할 때 다른 차가 끼어들어 거의 사고를 낼 뻔했다. 그 운전자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는 사라졌다. 은행에서 아이작은 부당한 인출 수수료를 발견하고 직원과 말다툼을 시작했다. 아이작이 한눈을 판 사이에 KY는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갑자기 3명의 강도가 건물로 들이닥쳐 천장에 총을 쏘았고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강도들이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자 아이작은 KY를 부르려 했지만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 한 강도가 아이작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적어도 KY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강도가 아이에게 총을 겨누자 아이작은 아들에게 귀를 막고 눈을 감으라고 말했다. 아이작은 보청기를 벗고 달려들어 몇 번의 동작만으로 강도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모든 인지를 구출했다. 그는 KY를 안고 건물을 나섰고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했음을 깨달았다. 한편 멕시코에서 G7 사무총장 잭은 뉴스를 보고 총감사관실이 그가 CIA 국장이었을 때의 과거를 조사할 것이며 그가 스파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때 조수 패트릭이 중요한 보고서를 가져왔다. 카이라가 섀도우 포스라는 팀의 또 다른 전 요원을 제거했다는 것이었다. 잭은 CIA에 있을 때 섀도우 포스를 지휘하여 그들에게 더러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이라와 아이작은 섀도우 포스 멤버였지만 이제 카이라는 옛 동료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원래 12명의 멤버 중 이제 5명만 남았다. 패트릭은 또한 잭에게 아이작이 은행 보안 카메라에 잡혔다고 알렸다. 영상을 검토한 잭은 KY를 알아보고 이 커플이 카이라의 임신 때문에 팀을 떠났고 아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잭은 커플을 체포하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의 머리에 $5,000,000의 현상금을 걸었다. 스페인에서 요원 애니는 남자친구이자 팀 동료인 엉크가 농구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어폰으로 잭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다. 엉크는 다른 선수와의 말다툼에서 꽤 공격적으로 변했고 애니는 그를 불러내 그들이 은밀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두 사람 모두 총감사관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섀도우 포스의 전 멤버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그때 애니도 은행에서 영상을 받았다. G7 사령부에서 잭은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는 8년 전 미국 정부가 자신에게 전 세계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섀도우 포스라는 최고 비밀 프로그램을 이끌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요원 아이작과 카이라는 사랑에 빠졌지만 이것은 규칙 위반이었기에 그들은 조직을 떠났다. 그들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오랫동안 그들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최근의 스캔들 때문에 잭은 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상금을 2배로 올렸다. 한편 아이작과 KY는 콜롬비아로 도망쳤다. 숲을 가로지른 후 그들은 침수된 낡은 오두막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동안 숨어 지낼 것이다. 아이작은 아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곳이 비어있는지 확인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KY는 아이작에게 왜 나쁜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보청기를 벗었냐고 물었다. 아이작은 소음이 없는 것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KY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아이작은 과거에 자신과 카이라 둘 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다. 마이애미에서 카이라도 은행에서 영상을 받고 오랜만에 아들을 보자 감동했다. 그녀는 4년 전 어느 날 밤 아이작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때를 떠올렸다. 그들은 조직을 떠났지만 여전히 잭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이로 인해 KY는 위험에 처했다. 아이작은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팀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카이라는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잭과 자신이 한때 구속 없는 잠자리 친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그녀를 강등시키고 점점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였기에 그녀는 아이작이 돌아온다고 해도 잭을 달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날 밤 카이라는 아이작이 아들과 함께 숨어 있는 동안 팀 전체와 잭까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적이 제거되면 그녀는 가족과 제외하여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었다. 현재로 돌아와 카이라는 애니에게 은행 사건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고 애니는 그녀를 돕기로 동의했다. 애니는 언크에게 이 임무를 포기하고 아이작을 찾기로 할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그들은 잭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전 요원들을 추적했을 뿐이었고 아이작도 그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밤중에 아이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총을 들고 집을 수색했고 바닥에서 젖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달려들어 무기를 빼앗았고 싸움이 벌어졌다. 침입자는 카이라였고 그녀는 아이작이 은신처를 노출시키고 KY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질책하며 계속해서 싸웠다. 그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물건으로 서로를 공격했고 가구는 산산조각 났으며 그러다 KY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카이라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이 엄마라고 말하자 마침내 그녀를 껴안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잭은 섀도우 포스의 남은 멤버들을 자신의 집으로 소집하고 카이라와 아이작에 대한 현상금이 1억으로 2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에이버리라는 스파이 덕분에 잭은 요원들이 도망친 커플을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아침에 카이라는 아들이 몽유병에 걸린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아이작에게 자신을 찾기 위해 너무 가까이 온 모든 요원들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이제 잭이 공식적으로 팀을 재집결시켰고 그들이 곧 커플을 사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작은 반격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카이라는 애니와 엉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이작은 그들이 정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손발이 묶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또 다른 말다툼이 벌어졌고 아이작은 화가 나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부부는 사격 연습을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 카이라는 표적에 정중앙을 맞췄지 만 아이작은 몇 인치 빗나갔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은 그녀처럼 활동적이지 않았기에 실력이 녹슬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카이라는 그가 항상 형편없는 사수였다고 말하며 그의 빗나간 총알 중 하나로 생긴 어깨에 흉터를 보여주면서 계속 그를 놀렸다. 그녀가 떠난 후 아이작은 다시 총을 쏘았고 이번에는 정중앙을 맞췄다. 그 후 아이작은 애니와 엉크와 함께 일하는 것에 동의했고 카이라는 그에게 그녀가 가져온 강력한 전술 차량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애니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움직여야 했다. 머지않아 애니와 엉크는 콜롬비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 중에 애니는 섀도우 포스 요원에게 설치한 비밀 카메라를 통해 그가 불법 활동에 대한 주제에서 날씨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누군가 그에게 밀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엉크는 그가 단순히 신분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했다. 차 안에서 카이라와 KY는 아이작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그는 보청기 한쪽을 꺼야만 했다. 차가 안개 지역으로 들어서자 레이더가 다른 차량들이 그들을 뒤쫓고 있음을 감지했다. 카이라는 즉시 KY를 비밀 격실에 숨기고 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을 처리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일렀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헤드폰을 씌웠다. 이제 KY가 안전해지자 아이작은 더 빠르게 운전하기 시작했다. 적들은 양쪽에서 그들을 에워쌌는데 오토바이를 탄 6명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섬광탄을 발사하여 차량 유리를 깨뜨렸다. 한 발이 보닛에 맞았고 아이작은 잠시 시야를 잃어 다른 차가 그들을 따라잡을 기회를 주었다. 갑자기 트럭 한 대가 튀어나와 다른 차를 파괴한 후 뒤에서 커플의 차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들이 가까워지자 트럭이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해 고카이라는 선루프를 열고 반격하기 시작했다. 트럭이 그들의 차를 다시 들이받은 후 아이작은 더 속도를 내야 했다. 카이라의 총알은 트럭의 장갑을 뚫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대신 수류탄을 쏘았고 트럭의 앞부분이 불타올랐다. 아이작이 옆으로 핸들을 꺾자 트럭이 그들 옆에 나타났고 카이라는 트럭의 뒷부분까지 태울 수 있었다. 곧이어 트럭이 폭발했고 아이작은 폭발을 피해 차를 몰았다. 불행히도 길은 막혀 있었고 더 많은 적들이 총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알 한 발이 타이어를 파괴했고 차는 언덕 경사면에 도달할 때까지 길 위를 미끄러지다가 굴러떨어져 강으로 추락했다. 잠시 후 잭의 팀 전체가 강에서 시체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은 탈출하여 숲에 숨어 있었다. 세 사람은 버려진 광산으로 은신처를 옮겼고 부부는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킨 내부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카이라는 아이작에게 자신이 항상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아이작은 군중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목을 만졌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작은 잠에서 깨어 카이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한편 잭은 그의 팀이 시체를 찾지 못해서 즉 커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던 패트릭과 파커를 때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잭은 여전히 뛰어난 전사였고
둘 다 해고하기 전에 그들을 쉽게 제압했다. 바로 그때 잭은 카이라와 아이작에 대한 정보를 가진 에이버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잭은 패트릭과 파커를 다시 고용하고 그들에게 출발하라고 말했다. 비행기에서 잭은 카이라로부터 전화를 받고 놀랐고 그의 부하들에게 전화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들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의 개인 섬에서 그를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그가 동의하지 않거나 그녀의 가족을 계속 위협한다면 그녀는 그의 모든 비밀을 정부에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이 만남에 동의하자 카이라는 전화를 던져버리고 배에 올랐다. 거리에서 애니와 엉크는 차에 탔고 아이작이 총을 들고 KY와 함께 뒷좌석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다. 아이작은 그 커플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맹세했다. 상황은 매우 긴장되었지만 KY가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애니는 아이에게 노래를 틀어주기 전에 아이작에게 그들이 카이라가 몇 년 전부터 사냥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그녀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아이작은 그녀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잭과 홀로 맞서고 싶어 한다고 결론 내렸다. 언크와 애니는 아이작과 KY를 그들의 안전 가옥으로 데려가기로 동의했다. 개인 섬에서 패트릭과 파커는 카이라가 잭을 만나기 전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추파를 던지며 다가가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잭은 부하들에게 방을 나가라고 명령했다. 카이라는 이어서 애무하는 척하며 그가 재킷 안에 숨긴 총을 빼앗았다. 잭을 뒤로 밀친 후 그녀는 그가 쓰러질 때까지 총을 쏘았다. 패트릭과 파커는 총성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녀는 즉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무기를 버리라고 강요했다. 불행히도 잭은 셔츠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가 회복하자 그의 부하들이 카이라를 에워싸고 그녀의 무기를 빼앗았다. 그녀는 해변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섀도우 포스 요원들은 즉시 그녀를 폭행하고 체포했으며 잭은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안전 가옥에서 아이작은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러 움직였는데 문이 갑자기 폭발했다. 전 섀도우 포스 요원들이 들이닥쳐 아이작을 때리고 계단 아래로 던졌다. 그가 일어나려 할 때 그는 가슴을 걷어차이고 아래층으로 던져졌다. 섬에서는 묶인 아이작이 역시 묶인 카이라 옆에 던져졌다. 패트릭과 파커는 KY를 붙잡고 있었고 아이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곧이어 요원들은 묶인 애니도 데려왔고 언크의 본명이 에이버리이며 그가 오랫동안 내부자였다는 것을 밝혔다. 잭은 커플의 배신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아이가 새로운 섀도우 포스의 멤버가 될 수 있으므로 KY 앞에서 그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카이라는 잭이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관계에 강요하고 미친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냈는지 다른 요원들에게 이야기하며 울었다. 바로 그때 패트릭과 파커는 아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잭에게 총을 겨누며 자신들이 정부의 비밀 요원임을 밝혔고 동시에 다른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강요했다. 애니는 잭을 오랫동안 쫓던 다른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웃었지만 최근 엉크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기에 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섀도우 포스 요원 중 한 명이 무기를 잡으려 하자 파커는 즉시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고 애니 아이자카이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섀도우 포스 요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총을 집어들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수류탄을 던졌다. 새 영웅은 이를 보고 몸을 숨겼다. 모두가 총을 쏘자 혼란이 발생했고 패트릭은 빠르게 총에 맞아 쓰러졌다. 잭은 등에 총을 맞고 숨어야 했다. 애니는 한 요원에게 달려들어 그의 칼로 그를 찔렀다. 카이라와 아이작은 경호원들이 이전에 떨어뜨린 무기를 확보하고 탄약이 떨어져 엉덩이를 다친 파커와 함께 반격했다. 그 후 애니는 그에게 더 많은 탄약을 가져다 주었고 파커가 잭을 처리하는 동안 자신이 아이를 구할 수 있도록 KY의 위치를 물었다. 엉크는 혼란을 틈타 돈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 파커가 회복하자 다른 요원이 그를 공격하여 바닥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여러 차례 공격을 주고받았고 여성 요원이 그를 찔렀지만 이제 그녀는 파커가 총을 빼앗아 그녀의 머리에 쏠 만큼 가까이 있었다. 방에서 다른 여성 요원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떠났다. 카이라는 쓰러진 한 남자가 또 다른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큰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그것을 쏘았다. 그녀와 아이작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동안 마지막 두 요원은 중상을 입었기에 그들 또한 도망쳤다. 잭이 은신처에서 나오자 파커는 뒤에서 그를 쏘려 했지만 다시 탄약이 떨어졌다. 잭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반격했지만 그 또한 탄약이 떨어져 그를 죽일 수 없었기에 자리를 떴다. 한편 언크는 배에 닿으려 했고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KY를 발견했다. 이 혼란을 틈타 애니는 언크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조르기 자세로 그를 제압했고 동시에 KY에게 구석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 후 애니는 KY가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언크를 때리기 시작했다. 카이라는 집안에서 여성 요원을 발견했고 그들은 맨몸으로 싸우기로 결정하기 전에 서로에게 총을 쏘았다. 그들은 벽을 뚫고 지나가 나무 바닥 위에서 계속 싸웠고 카이라가 칼을 얻어 적의 목을 찌르고 그녀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수많은 펀치와 발차기를 주고받았다. 동시에 아이작은 해안에서 도망치려던 두 요원을 발견하고
그들의 돈 가방에 총을 쏴 그들이 자신을 쫓아오도록 유인했다. 그는 벽 뒤에서 기다리며 그림자를 관찰하다가 그들이 충분히 가까이 오자 총을 쏘았다. 총알 한 발이 가스통에 맞아 폭발했고 한 요원은 불이 붙어 바다로 던져졌다. 남은 요원은 즉시 도망쳤다. 그 후 아이작은 주방으로 돌아와 카이라와 KY를 발견했다. 카이라는 떠나고 싶어 했지만 아이작은 다시 쫓기게 될 것이므로 잭을 죽임으로써 이 일을 한 번에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커플은 KY를 애니에게 맡기고 잭을 쫓기 위해 배로 달려갔고 잭은 마지막 요원과 함께 자신의 개인 보트를 타고 도망치고 있었다. 두 보트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며 동시에 총을 쏘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여러 번의 회피 후 잭은 자신의 보트를 카이라의 보트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아이작은 떨어졌다. 그는 보트 가장자리에 매달려 몇 발 더 쏘고 다시 올라탔다. 카이라는 배를 밀면서 사격에 참여했고 이것은 잭을 방해했다. 곧이어 그의 보트가 다른 배와 충돌했고 충격으로 보트는 해안으로 날아갔고 충돌 시 폭발했다. 그들의 적들이 폭발해서 벗어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커플은 그들을 찾기 위해 해안으로 올라갔다. 아이작은 숲으로 들어가 마지막 요원을 찾았고 몇 발의 총성 후 그들은 맨몸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많은 몸싸움이 있었고 요원은 심지어 아이작을 나무에 던지기까지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웠고 이것은 요원이 검을 뽑아들게 만들었다. 아이작은 보청기를 벗었고 이것은 그가 더 효과적으로 싸우는데 도움이 되어 그 남자를 쓰러뜨렸고 그는 칼에 찔려 죽었다. 근처에서 결혼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고 잭은 그곳으로 돌진하여 천장에 총을 쏘아 군중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했다. 카이라는 총성과 비명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라 결혼식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잭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장식품에 총을 쏴 작은 폭발을 일으켰고 카이라를 뒤로 날려보냈다. 그녀는 빠르게 회복하여 잭과 싸우기 시작했고 잭은 매우 숙련된 전사였고 많은 노력 끝에 그녀를 제압했다. 바로 그때 아이작이 도착했지만 카이라의 경고를 듣지 못했고 그가 돌아섰을 때 잭이 그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카이라는 계속 말해서 그가 듣다 라는 단어를 듣게 만들었고 이것은 그가 총을 내려놓게 했다. 그 또한 보청기를 착용했고 그들의 결혼식 노래가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후 카이라는 그에게 총을 쏘라는 신호로 자신의 어깨를 쳐다보았다. 아이작은 아내의 어깨를 관통하여 잭을 쏘았고 카이라는 자유로워졌으며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쏘았다. 잭의 시체가 수영장에 떨어지는 동안 부부는 키스로 재회했다. 6개월 후 KY는 평범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카이라는 정부 일을 그만두고 진실성에 기반한 더 나은 버전의 섀도우 포스를 시작할 계획인 애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 부부를 초대했지만 카이라는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만 말했다. 그 후 아이작은 카이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